같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 가운데 네. 가장 조금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라라고 미션을 주기도 했어요. 농림부죠. 농식품부에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처음으로 공개 지지 선언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환영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전국 상황이 공무원 노조. 이 부분도 네. 약간 좀 복잡한 건데 네. 저는 농민들의 마음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농업 자체가 지금 쇠락 산업인데다가 결국 정부가 이제 의무적으로 그 쌀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경제적인 타격, 재정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원칙을 허무는 결정을 유임한 농식품부 장관이 전임 정부처럼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할 것이고 그에 송미경 장관도 같은 뜻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이고 계엄 때 이제 어떻게 동조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판단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 직접 이제 농해수위 방문을 해가지고 의원들에게도 일일이 사정을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노조 중에서 농식품부 노조에서도 이제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아마도 그 장관의 자격이나 품격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유임하는 게 괜찮다라는 의사표시인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의심이 있는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명한 대로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 입장을 설명을 하고 농민들을 달래는 방식으로 현장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사태나 위기는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송미령 장관을 왜 발탁했을까를 둘러싸고 막 다종다기하게 어제 막 취재를 했어요, 저녁에.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눈에 든 것은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요. 이분이 네. 상당히 이제 디테일이 있었다. 강했다. 왜냐하면 이제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고 그리고 이분이 수석연구원의 부원장까지 했던 연구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송미령 장관이 민주당 쪽과 협업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이제 협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상당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발탁했냐? 김건희 라인인가? 의심을 하고 막 추적을 해봤더니 그거는 아니더라. 김건희 라인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사실 그 쌀값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제가 어제 경향 TV에서도 맞아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 쌀농사를 80대 애들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75세까지는 대체로 청년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비닐하우스 농사, 특수 원예 작물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80대들은 그 좀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 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하거나 이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논이 홍수 조절 기능을 상당히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을 상당히 많이 엄청난 양을 의 물을 담궈 놓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논을 대대적으로 없애고 다 밭으로 만들면 그 홍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 보전인데 이 수익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뭐 품종 개량 뭐 등등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정부하고 함께 어떤 그 컨센서스를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일단 대통령의 판단은 어제 그 정무수석이 여당 의원들 그렇죠. 만났잖아요. 네. 그때 전해준 바는 우상호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기본 판단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한두 명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을 시키겠다. 라는 게 기본 애초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선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송미령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본인이 기존의 정책과 입법을 계속 뭐 민주당의 노선을 이제 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켜보기는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취재 내용을 좀 종합을 해봤는데 어떤 노조에서 환영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들리기엔 정치는 잘한 분 같네요. 종합해보니까, 종합해보니까 정치를 잘한 분이다. 노조에서 이런 성명이 나오기가 네, 쉽지 사실 쉽지 않아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처세에 능한 분이다. 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입장이 바뀌거나 정부 기조를 바꾸는 것에 뭐 네. 관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결격 사유라고 꼽히는 건 결국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참석 여부일 그렇죠. 겁니다. 그 당시에 네. 그 자리에 있었고 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크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여튼 본인이 그 계엄 국무회의에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혹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결격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있고요. 네. 사실 좀 뭐라고 할까 좀 놀라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좀 실망한 인사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본인의 실용주의적 노선으로서 이 인사를 계속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네. 송민영 장관이 적어도 대국민 사과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네. 나서 연합뉴스에서 송민영 장관이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국무회의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하는 입장을 그러니까, 밝혔다라는 네. 게 언론 플레이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본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세상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사과하는 게 전 맞다고 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죠? 안철수 의원이 기회주의적 행태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너무 기회주의적이다라는 네. 판단은 좀 들지만 김은지 기자님 말씀대로 송미령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이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고 뭘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출세할 수 있으니까 장관직은 받았겠지만 이분이 봅니까 뒤로는 이런저런 정치를 상당히 많이 한 분으로 보이고 관련돼서는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분을 농림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